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증시 날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의 경우 맑게 드러나 있다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소식에 급락하며 먹구름 낀 채로 마무리했는데요. 미국의 관세율 발표로 협상 국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시장 기대와는 달리 중국의 보복 관세 도입에 의한 미국의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도 먹구름이 낀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날씨는 엇갈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날씨와 달리 최근 따스함을 넘어 굉장히 뜨거운 종목, 산지건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에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하이브인데요.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 속에 장 초반부터 흐린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종목 모두 이 미국발 관세 폭탄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와 HL 만도, 금호 타이어까지 모두 증권사에서 흐린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올 2분기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조 9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약 1조 원가량 축소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27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HL 만도인데요. 주요 고객사의 물량 부진으로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베트남 공장을 통해 미국 수출 물량을 공급하는 금호 타이어의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실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신 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7,4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관세 전쟁 본격화, 미국 9일부터 중국의 104% 부과. 미국이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9일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내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50%의 추가 관세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밸류 리서치의 김한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간밤 이제 미 증시도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우리 증시 지금 1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계속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하다가
이제 장 마감 때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가 업데이트 되는 게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100% 이상 지금 추가 보복 관세 한다고 오늘 오후부터 시행한다고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공매도 시작이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외국인 공매도가 어쨌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8일째인가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급적으로 좀 아쉽고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매수로 전환되기보다는 계속 내일까지는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매도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은 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의지가 보였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 그래서 오늘 LNG 관광 관련 주식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호재가 있는 게 다음 주에 이제 10조 정도 추경이 있다는 거. 그 정도가 호재고 나머지는 좀 악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형주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좀 많은 회사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좀 이 관세 전쟁이 길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집권 1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계속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 1년 정도는 2018년 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집권 2기이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신 그렇다면은 지금 대형 수출주는 힘든데 제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그러면 나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발빠르게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뭐 관세 우려감이 적은 섹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나 엔터, 그리고 뭐 조선, 방산, 그쪽 그리고 조기 대선 기대감이 있는 정책주, 그쪽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 종목은 데일리 해시태그에서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관세 정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움직임에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까지 지금 치솟은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타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관세 우려감이 조금 적은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오와 대선 정책주, 가스관, 방산 섹터에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선 조금 더 좁혀봐서요. 데일리 스탁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의 개별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LNG 강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선과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 이 사안에 긍정적으로 논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은 부동산입니다. 어제도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준비해 주신 테마인데 전략 수정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조금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네. 오늘 그래도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 있는 뭐 퓨처캠이나 이런 회사들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일단 환경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또 나온 뉴스가 원래 작년에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그게 부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또 미국이 또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으로는 또 CDMO 쪽은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 생물보안법 뉴스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일정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하면서 힘든 게 왜 힘드냐면 앞에 일정이나 그 모멘텀이 이슈가 없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번 달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암 연구학회가 있죠. 그 미국 암 연구학회 세계 3대 암 연구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 수출 발표도 많이 하고 좀 대형 계약이 터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일정상 좀 이번 달 말에 일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보시면 지금 CG로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대표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저는 이 종목에서 일단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번 달 25일부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일단 이번 달에 일정이 있는데 25일부터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최근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업황이 보면 엊그저께도 ABL 바이오가 4조 1,000억짜리 대형 계약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막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근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가 대형 계약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에 지금 투자자들 관심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좀 기술력 있는 바이오 주식 중에서 기술 수출이 가능한 회사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만약에 찾으시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받는 회사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산 37호 신약이 자큐보정이라고 있어요. 자큐보정이 최근에 작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기술 수출을 벌써 완료했고 1,650억 정도 기술 수출을 완료했는데 계약금만 200억입니다. 그래서 200억은 벌써 받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중국에서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600억까지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자큐보정 하나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번 달 말에 그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네스파립이라는 그 신약 치료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난소암 임상 1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객관적 그러니까 임상 1상 대상 환자들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이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좀 난소암 치료제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랑 어떤 좀 미팅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파립은 지금 벌써 미국 FDA에서 위암 쪽 희귀의약품으로 벌써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7년 정도는 이제 독점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알테오젠 에비엘바 말고 향후에 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고 그런 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번 달 모멘텀이 있지만 좀 중기로 봐도 좋은 종목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니까 오늘 같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퓨처캠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퓨처캠이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좋은 이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죠. 오늘 장중에 아까 보니까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오늘 장중에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4,7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FC705라고 전립선 암 치료제를 지금 임상을 했는데 임상 2상 결과가 상당히 경쟁 약물에 비해서 플루빅토 약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적 반응률이 최근에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객관적 반응률이 환자 대상으로 6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약물이 객관적 환자 반응률이 30%인데 이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는 객관적 반응률이 60% 나와서 2배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암 연구학회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아직 기술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이제 퓨처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국내 임상 3상을 국내 식약처에다 국내 임상 3상 허가 신청을 했고 요 전립선암 치료제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 허가, 품목 허가를 지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로 잡힐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임상 3상 이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립선 치료제 이제 임상 3상을 글로벌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이제 글로벌 임상 추진을 하면서 빅파마들과 어느 정도 기술 수출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조정 시에 관심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멘텀들 짚어주셨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주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미국의 암 연구 확대 일정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표척햄과 알테오젠, 온코닉, 테라퓨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LNG 강관 볼 텐데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좀 처음으로 이뤄진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오늘 관광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 철관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안착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테마요? 네, 일단 LNG 관광 업황, 그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오전에 그 새벽에 한덕수 대변하고 트럼프 대통령 28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조선 쪽의 협력, 그리고 우리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좀 협력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지금 동양철관이 상한가 같고 넥스틸 같은 종목도 지금 거의 26%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뭐랄까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LNG 강간 세타는 모멘텀이 있는 게 어떤 중기적인 어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그 이슈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프로젝트가 상당히 긴 프로젝트고 금액도 64조짜리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강간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오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LNG 이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아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인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도 한국에 왔다는 것은 좀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황은 상당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LNG 관관, 오늘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오늘 그러면 일단은 뭐 여러 강간 회사들도 너무 많은데 일단 실적이 제일 좋은 회사 세 종목하고 그리고 지금 관세 우려감이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먼저 말씀드릴 게 오늘 이제 급등하는데 이 종목 오늘 급등하지만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셔야 되고 오늘 넥스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600억인데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3,000억이 좀 넘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요 12만 톤 규모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12만 톤 규모의 공장이 있고 관세 우려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 회사는 지금 원래 그 수출 물량이 거의 70% 이상의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최근에 이 18,000원 갔을 때 요때 알래스카 주지사가 요때 왔던데 근데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낙폭 과대한 상태에서 오늘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휴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공장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휴스틸이라는 종목은 이제 이번 달에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7만 2천 톤 규모의 공장, 그 유정용 관광 공장을 준공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생산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휴스틸도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미국에 6월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넥스틸이 더 강한 이유는 벌써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그리고 규모가 12만 톤이고 근데 휴스틸은 규모가 7만 2천 톤이고 6월 달에 공장을 이제 완공하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종목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제 세아제강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아제강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요 세아제강은 휴스톤에 25만 톤 생산 공장이 있어요. 유정용 관광 공장이 있고 최근에 알래스카 주지사 왔을 때 이제 세아제강 관계자를 만나서 협력하기로 세아제강도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좀 긍정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기업도 오늘 좀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요 기업은 1년에 지금 매출액이 보면
예, 작년 매출이 1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순이익이 1,3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올해 지금 오늘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실적이 작년에 1,300억, 순이익이 1,300억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배당도 좀 많이 주고 하니까 관세 우려감도 적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 오늘같이 급등할 때보다는 좀 조정 시에 매매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NG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종류의 강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철강과 강관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LNG 프로젝트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의 경우에는요, 국내 1위 강관 업체로 또 폭넓은 제품군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넥스트의 경우 또 미국 현지에 강관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이 외에도 휴스틸 같은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저희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부동산 정책주인데 어제도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요, 대표님 요 테마 짚어주셨잖아요. 네. 저희 전략 수정이 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쪽은 계속 봐야 되는 조기 대선에서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자유롭고 네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2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제 탄핵 선고 일주일 됐기 때문에 조금 요번 대선은 좀 2개월로 짧기 때문에 아마 정책주, 인맥주 이런 게 시세가 좀 짧고 굵게 나왔다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 지금 대선이 한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적으로는 조기 대선이 2달 남았고 다음 달에 이제 아마 여야에서 아마 다음 주면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일정이 좀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각 당의 대표 주자들이 경선 등록하고 이제 경선해서 다음 달 초에 아마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보지 마시고 이번 달에 조금 이제 이번 달은 봐도 된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워낙 정책주가 많잖아요. 이게 아마 공약들이 워낙 많은데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약이 어쨌든 일자리 정책주 그리고 저출생 워낙 저출산이 심하니까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오늘 뜨겁게 좀 오르고 있는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워낙 시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대형주들은 시세가 하나도 안 나고 뭐 매일 빠지는데 중소형 건설사들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워낙 많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조기 대선 6월,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는 이 부동산 정책주의 경우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 그러면 좀 대표님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나마 좀 제가 중요하게 하는 것이 여기는 건 실적이니까 실적이 좀 제일 좋은 종목들 한 2종목 정도 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좀 아직 덜 오르는 주식들을 하자는 그런 컨셉을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이제 오늘 급등하다가 좀 조정 이렇게 좀 상승이 한 7% 정도 올라오고 계룡건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건설 회사에서 지금 세종시 관련 민주당이 이번 달 중순에 민주당이 신행정수도법을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종시 관련 행정수도법을 발의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번 달 중순까지 기대감이 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좀 세종시 주변에 땅이 있거나 아니면 세종시 쪽, 대전 쪽에 본사가 있거나 실적이 좋은 건설사들은 좀 많이 안 오는 주식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계룡건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오늘 올라왔지만 시가총액이 1,9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인데 1년에 400억 정도 버는 회사고 1년에 400억 정도 벌면 이제 퍼로 치면 지금 4배밖에 안 됩니다. 4배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요때 조기 대선 때 이제 기대감으로 4만 원까지 올라왔고 낙폭이 심한 상태에서 첫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만 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만 1,000원 밑에서는 좀 관심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목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성신양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좋은데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9,000원까지 가다가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요 계룡건설도 이제 작년에 순이익이 474억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성신양에는 시멘트하고 레미콘이 주력인데 세종시에서 약간 차로 10분 거리에 일단 시멘트 공장이 크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게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8,000원인데 자산 가치가 한 25,000원 정도 된다니까 아주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고 수익성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1조 1,0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530억. 그래서 순이익이 4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한 1년에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꾸준히 버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이 안 되니까 뭐 퍼가 한 5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좀 관련 법안 내용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면 이 종목이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늘 9,000원까지 갔다가 차익 매물이 쭉 나오면서 지금 거의 224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1년 이평선이 지금 요 정도 8,100원, 200원이 지금 1년 이평선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4월 중순에 신행정수도법 관련 뉴스가 막 나오고 주가가 그때 막 급등하거나 오르면 분할로 차익 실현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번 달까지 매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주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안에서도 시선을 조금 더 좁혀서 중소형 건설주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 실적 잘 내고 있는 성신양해와 계룡건설, 한국종합기술까지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밸류리서치 김한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불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다시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되자마자 제기된 만큼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하며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대상 방위비 증액 지침을 공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 측의 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될 SMA를 타결했으며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할 태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이 자신의 임기 중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계속해서 1313 챌린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장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2290선에서 코스닥은 64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님의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홍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챌린지 안에 종목들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많이 흘러내립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부터 리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만큼 챌린지 안에 있는 종목들조차도 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코스맥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 이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 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었는데 시장이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하락하지 않았던 그 하락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중요 지지라인대를 아쉽게도 이탈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4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11월이죠. 이런 상승 추세를 이탈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지라인대가 2025년도 2월 24일 날 종가입니다. 이 종가와 이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구간에서 121선과 241선, 이게 각각의 장기 이동평균선까지도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죠. 이 회색선과 검정색 선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게 됐을 때에는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자체는 반등 없는 급락장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줘야 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현재 구간대 15만 3천 원대를 지켜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락했다 하더라도 좀 중요 지지라인대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 자체는 한 14만 1,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흐름은 보시면 2025년도 1월 달에 처음 시작했던 저점이고 이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과거에도 저항라인대로 작용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내려왔을 때에는 단기간에 좀 더 과대 낙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내려왔을 때에는 제가 한 번 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한 번 더 매수 기준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인 YG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G엔터의 경우에도 너무나 아쉽습니다. 현재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는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손절 라인대를 좀 더 짧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라인대를 짧게 잡아드렸는데 오늘 버티지 못했죠. 시장의 하락보다도 굉장히 잘 버텨줬던 종목이 바로 이 YG엔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한 차례 더 급락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엔터 업종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아갈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업종이다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정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중요 라인대 위에 있습니다. 손절 라인대 장중에 터치를 했지만 이 중요 라인대에서는 56,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60일선과 더불어서 2025년도 2월 달이죠. 2월 달 중요 지지 라인대로 작용했던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56,500원 라인대를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좀 홀딩 가능하지만 우리 1313 챌린지 안에서는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을 때에는 재공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도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어요. 그것도 오늘 5%대라는 조정, 이 5%대 조정이 최근에 볼 수 없었던 조정이죠. 2025년도부터 보아도 5%의 조정은
거의 이어지지 않았던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장중 2월 23일에도 장중 5%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4%대로 위로 이제 마무리를 져줬었는데 현재 오늘은 6.26%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좀 엔터 업종들의 전체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라인대를 이탈하고 손절가를 제가 짧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5%대만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리 손절가에 딱 걸려서 손절 처리가 될 건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라인대 위에는 있습니다. 중요 지지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면 52,4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가 중요 지지라인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 라인대인데 제가 왜 손절 라인대는 좀 더 짧게 잡아드렸냐면 과거에 2025년도 3월 달이죠. 3월 달에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던 라인대가 54,7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이탈하게 됐을 때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51,000원 라인대까지 좀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처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3%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1.52%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은 강합니다. 물론 강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1.52%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좀 더 아쉬울 따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눌림 폭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7만 2천 라인대 전 저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다른 업종들, 특히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최근에 덜 받는 종목들조차도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종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더 강력한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업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LNG 가스관,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보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하락폭이 좀 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버텨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홀딩하면서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313 챌린지 안에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중에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3가지 종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렇게 좀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세세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어떠한 혜택들 받아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하단에 QR코드를 참고하시면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등대에서 기존에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들은 정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분류하는 과정을 어떤 종목들을 선정해야 나가야 되는지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장 전에 장 전 시황부터 해서 장중 대응 방안 그리고 장 마감이 이어졌을 때에도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장의 큰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계좌를 덮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 나가면서 앞으로 회복장 안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2시 15분에 무료 온라인 무료 교육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언제 반등이 이어질 건지 그러면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실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 참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들 나눠보시는 기회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저희가 두 가지 종목 이제 편입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 챌린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왔고요. 동선 화이텍과 휴스틸 두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동선 화이텍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LNG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본행제가 어떤 거냐면 이 LNG 액화천연가스를 극저온 상태에서 유지시키는 그 탱크 안에서 유지시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이제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LNG,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을 승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수출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운반하는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운반선, LNG 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돼요. 특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 화이텍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상승 흐름, 이런 기조에 맞춰서 이미 3년 6개월치에 달하는 수주를 미리 따냈습니다. 이게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실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선박과 선사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 엑손모빌, 미국 기업이죠. 이 엑손모빌에서 중국에 이 LNG 벙커링선 2척을 발주를 했어요. 근데 이 발주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취소를 한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주로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NG 벙커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건조를 취소했던 이 수주에 대해서 이 수주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수주에 대한 추가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조정보다 훨씬 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엔터 업종, 특히 관세에 대해서 영향력을 적게 가져가는 이 엔터 업종들조차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업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 업종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몇 안 되는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버텨주는 몇 안 되는 이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2025년도 2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랠리, 자 보시면 견조로운 상승 랠리 안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2025년도 4월 7일 날 장중 8%대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대 리탈하지 않은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종목 장중에 3.94%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규로 공략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조금 더 눌렸을 때에도 이 60일선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한된 조정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4,700원이죠. 전 고점 부근이고요. 손절가는 21,3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휴스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틸은 이 종목은 신한그룹 계열의 강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통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간 업체들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특히 LNG 가스관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알래스카 북부에서 해안가 남부까지 가스관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관을 통해서 LNG를 운반을 하고요. 그 LNG 운반된 LNG를 액화시켜서 그 아시아 각국에 수출을 하는 게 이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의 핵심인데요. 그만큼 이 관광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이 강력한 관세 카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협상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를 거부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강간 업체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휴스틸 바로 차트 보면서 상승 흐름들을 지켜보면 분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정해 왔을 때가 한 11시에서 11시 반쯤이었는데 선정하고 나서 추가 급등이 이어졌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져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판단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25년도 2월 달에 상승 파동이 강하게 이어졌죠. 상승 파동 이후에 이중 천정형을 형성하고 나서 한동안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 강력한 조정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을 하죠. 거래량 자체도 전 거래일에 2000%, 그러니까 전 거래일보다 무려 20배 넘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단기 조정 라인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 단기 하락 추세를 누가 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K선과 D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제 조만간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 기대하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때 바로 가격 잡아드리면 목표가 5,300원, 손절가는 4,4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화이텍과 휴스틸 저희도 약세장 안에서의 기회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장중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300선이 붕괴된 채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상호 관세 발효와 함께 지금 약세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함께 하시면서 남아있는 우후장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